이번 시간은 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중에서 3, 4차 시인 전기문의 특성 알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전기문이 무엇입니까?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인물이 한 일 등등이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전기문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전기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전기문의 특성 알기 중에서 제제 글은 김만덕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 김만덕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라면은 어떤 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모두 내어놓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책을 2번 읽을 거예요. 한 번 읽고 질문을 드리고 또 한 번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2번 읽는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가치관을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에게 본받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문의 특성을 정리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교과서 190쪽에서 194쪽까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좀 어려운 낱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 낱말을 차분히 잘 살펴보시면서 우선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굶주린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곡식을 기꺼이 내준 것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김만덕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나눔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만덕이 정한 장사의 3가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 둘째,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셋째,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정직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주도 백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김만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곡식을 사오게 했고 그것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다시 읽고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지 자기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만덕을 읽고 난 뒤에요. 김만덕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잘 비교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첫 번째, 김만덕이 살던 시대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교과서 195쪽입니다. 2. 김만덕을 읽고 전기문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1.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어떠했나요?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양민에 대한 신분 차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1790년부터 제주도에 4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이듬해 수학을 앞두고 태풍이 몰려와서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김만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사람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곡식을 사오게 했고 그것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김만덕의 말과 행동으로 김만덕의 가치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말을 볼까요?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하여 더욱 전략해야 돼. 그리고 편안히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여 나와 있네요. 행동은 김만덕은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 김만덕 인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김만덕이 처했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힘들죠? 아마 저라면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전 재산을 내놓기는 좀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김만덕에게 우리 본받을 점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정조 임금님이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준 까닭이 있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큰 기부를 하는 선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김만덕에게 본받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친구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선행이 바로 김만덕의 가치관이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 인물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뭐죠? 설명이 나와 있죠? 195쪽에 우리 책 선생님의 말씀을 보면은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데 바탕이 되는 생각을 말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치관이 여러분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몇 번 읽어보시고 그 가치관의 뜻을 정확히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인물이 처한 시대 상황. 둘째는요, 인물이 한 일. 셋째는 인물의 말과 행동입니다. 방금 우리가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 상황 살펴보았죠. 그리고 김만덕이 한 일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김만덕이 한 말과 행동으로 바로 우리 김만덕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문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과서 195쪽 아래 3번입니다. 전기문의 특성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첫 번째는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 쓴 글이다. 두 번째는요,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요, 전기문에는 인물이 한 일과 인물의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기문의 특성을 알기입니다. 전기문의 특성이 첫 번째는요,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한 쓴 글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요,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기문에는 인물이 한 일과 인물의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교과서가 끝나면은
국어 활동 48, 49, 50쪽. 바로 전기문의 특성을 아는지 확인해 봅시다 해서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임금님을 공부시킨 책벌레를 읽어봅시다 해서 임금님을 공부시킨 책벌레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내용은 쉽습니다만 어려운 낱말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나 밑에 자세히 어려운 낱말 뜻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읽어보시면서 자세히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50쪽에 있는 2번입니다. 임금님을 공부시킨 책벌레를 읽고 유희춘의 업적을 써봅시다 라는 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유희춘의 업적을 한번 전기문을 생각해서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해서 자세히 정해 보시면 이번 시간이 아주 훌륭하게 끝마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전기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전기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서 여러 전기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기문을 찾아가지고 독서 기록장이나 일기장에 전기문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전기문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꼭 활용해 보십시오.